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이번 시간 1823번째 강의로 음식에서 얻는 병, 편인, 식신과 도식이라는 제목으로 임원명예 강의, 주역 강의, 미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거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석이 지난 지가 이제 며칠 안 되었습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인데 다른 말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한가위도 되고 가배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석은 1년 내에서 가장 큰 최대의 명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라시대 때부터 꾸준히 전래되어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추수에 있는 곡식들을 전부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보관을 시켜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풍성합니다. 마음도 풍성하고 기분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절로 보면은 음의 기운이 증가하고 추위가 금수로 넘어가는 거니까 음의 기운이 증가하고 목화의 기운이 줄어드는, 화의 기운이 줄어드는, 양의 기운이 축소되는 이러한 시기다. 그래서 한겨울의 추위를 앞둔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고 한 해 동안의 안녕을 감사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결실에 대한 고마움을 제사로서 의미를 전해드리고, 그렇게 또 이렇게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한 해 동안의 결실을 이룬 그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된다 하는 것이 추석의 의미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가 되면은 과일이라든지 열매가 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도가 증가합니다. 당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시즌입니다, 이 계절 자체가. 그래서 당도가 높아지면 단맛이 상당히 늘어나고 모든 것에서 맛이 제대로 제자리를 잡아가 들어갑니다. 물기가 있으면 맛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데 물기가 빠지니까 이제 제대로 맛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을이 되면 입맛이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입맛이 살아나면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과식의 문제입니다. 과식이 문제되는 시기고, 이 또한 가을의 육친이 가장 또 적합한, 가을에 가장 적합한 육친을 따지자면 육친이 바로 식신이 된다. 식신이라는 것은 음식과 거기에 따르는 식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식신이 이제 마땅한 가을의 육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신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육친이 있습니다. 그 제어하는 육신이 바로 편인입니다. 이 편인은 식신을 기준으로 해서 작용성이 완전히 결정납니다. 달라집니다. 식신이 사주에 있는 경우, 같이 있는 경우, 사주에 같이 없는 경우에 따라서 편인은 이름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기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성향이 바뀌는 것은, 편인이 성향이 바뀌는 것은 식신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 편인이 도식이 되느냐, 편인이 되느냐가 결정이 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지에서 편인이 자리했다, 이러면은 우리는 그 월지에서 그대로 잡아서 그대로 편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편인격이 되기 위해서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 기본 조건 충족이 뭐냐 하면은 사주에 식신이 없어야 된다는 기본 조건입니다. 사주에 식신이 없는 경우에 월지 편인이면은 우리가 편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 편인이 있다, 자리를 떡 하고 있다, 버티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편인격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해서 식신을 엎어버린다, 식신을 넘어뜨려버린다, 이런 의미가 도식입니다. 그래서 식신이라는 것은 밥상을 차린 밥상이다, 밥상을 엎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식이냐 편인이냐를 구분하는 경계는 사주에 식신이 함께 했느냐, 편인과 함께 했느냐, 편인이 있는데 식신이 없느냐, 이 두 경우에 의해서 완전히 편인의 성격이 달라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도식이 되어버리면 무조건 식신과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가 된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도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도식이라는 것은 편인하고 식신이 부딪혀가지고 식신이 꼼짝도 못하게 발을 묶어버린다, 행동을 못하도록 딱 잠가버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도식입니다.
엎어버린다는 의미가 작동을 못하도록 한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용에서 중단이 되는, 두 가지 작용에서 중단이 되는데, 첫째는 이 식생제가 작용이 됩니다. 식신은 재를 생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을 묶어버리면 식생제의 작용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재성이 작동이 안 됩니다. 식신에서 열어줘야 되는 작용이 되는데 앞에서 잠가버리고 되면은 식신이 못 움직이면은 재성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따르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신이 재를 생하는 중단되는 문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두 번째 문제가 따릅니다. 정말에서 편관칠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편관인데 칠살로 작용되는 아주 흉살이 있습니다. 일간을 굉장히 침공에 들어서 일간을 위기로 몰아듣는 것이 이 칠살의 작용인데, 이 칠살을 감당하는 것이 이 식신의 작용입니다. 식신의 작용입니다. 이 칠살이 작용을 하도록 그냥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가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은 칠살은 일간을 바로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일간이 위기에 빠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둘 다, 한쪽은 금전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공공한 위치에 처하고, 또 하나는 일간 자체에서 문제가, 건강상에서 문제, 여러 가지 신변의 문제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 운명적으로 봤을 때에 상당히 심각한 재앙에 몰리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식입니다. 자, 그래서 편인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운에서, 운에서 1년 운을 우리가 세운이라 그러는데 1년 세운에서 식신운을 만났다. 세운에서 식신을 만나면은 이때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러한 명절 전후에서 음식 주의를 해야 된다. 음식을 섭취할 때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편인격의 식신운을 만나면은 음식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신운이라는 것은 식탐, 그러니까 식욕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자꾸 먹고 싶어지고 입이 궁금해지는, 우리가 궁금하다고 하죠. 먹고 싶은 마음 자꾸 생기는 이러한 것들이 발동되기 때문에 음식에 의해서 발병될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보고, 특히나 명절 전후로 해서 편인격이고 식신운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째, 편인격이 그럼 나쁜 것만 있느냐? 편인격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정말 말하자면 합화가 작용이 안 되거나, 그 다음 째 제어를 해주는 편인격을 제어하는 오행이 없는 경우, 운이나 사주에 없는 경우, 이때는 편재운을 만나거나 천간합운을 만나면은 발복을 합니다. 아주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편인이 신강하고, 그 다음 째 식신도 신강하다. 양쪽 다 신강하다. 편인도 신강하고 식신도 신강하다. 그런데 둘 다 신강한 것에서 끝이 뿌리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쪽 둘을, 양쪽을 소통시켜주는, 통관시키는, 서로가 문을 열어주는 이러한 통관 오행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 이때도 역시 재운에서 크게 발복을 이룬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편인격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도식이 된다 하더라도, 식신이 온다 하더라도 길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남성 사주에서 식신이 있고 편인 도식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건강에 유의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신체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째,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또한 높다. 둘 중에 하나가 오든지 안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들어온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신과 편인 도식이 되는 운을 만날 때 남성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사주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식신이 있고 편인이 운이 들어오는데 사주에 재성을 들었다. 이러면 상황이 바뀝니다. 재성이라는 것이 이 식신과 이 편인을 소통시키는 통관작용을 하기 때문에 재성이 가지고 있는 경우 도식운이 들어왔을 때에 오히려 반대로 발복을 이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식이 작동을 못하는 어떤 상황은 언제냐 하면은
도식이 공망을 맞거나 공망이 되거나 그 다음 주에 합충을 맞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도식의 작용이 스톱된다, 중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가고 내가 식신으로서 만드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식신의 자질로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식신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은 맛으로서 이 인체를 유혹합니다. 인간을 유혹합니다. 오감을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맛은 과식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질병과 육체의 문제가 이러한 과식에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것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편인의 방해작용입니다. 못 먹도록 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니까 이러한 것을 먹지 못하도록 적당히 먹고 적당히 섭취하도록 제어해주는 역할이 편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편인의 역할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적절한 제어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유익한 작용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인과 식신은 균형과 소통을 이루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측이 소통할 수 있는 이 편인과 식신이 있으면 재성이라는 소통할 수 있는 오행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식복을 누리는 건강한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부분도 판가름이 난다. 그래서 식신과 편인 이 두 육신이 재성이라는 존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기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